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주율 파이 3.14, 이 파이가 왜 무리수인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파이가 무리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증명이 궁금하긴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겁이 났었거든요. 네, 근데 적분의 기본 성질 정도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증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명을 아주 쉽게, 진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함께 도전하시고 수학의 깊은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제는 귀류법으로 증명하는데요. 귀류법의 중요사항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귀류법은 영어로는 Proof by Contradiction입니다. 여기서 Contradiction은 모순이라는 뜻인데요. 모순에 의한 증명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류법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인데 어떤 명제 P가 참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먼저 명제 P가 거짓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생긴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P가 거짓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P가 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오늘 날씨가 정말 춥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날씨가 춥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날씨가 춥지 않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요. 그걸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춥다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추우면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모순이 생겼다 하는 거죠. 이런 모순이 생긴 이유는 오늘 날씨가 춥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날씨는 춥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한 게 되겠습니다. 일상 중에 이런 방법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요. 이게 바로 귀류법이 되겠습니다. 귀류법에서 어떤 모순되는 일이 생기냐 하는 거는 경우마다 다 제각각이라서 뭐라고 딱 잘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파이가 무리수이다라는 명제의 경우에는 파이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나중에 1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있다 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1보다 작은 양의 정수,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흔히 하는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증명이 있는데요. 그 증명에서는 처음에 기약분수라고 가정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분이 되더라 하는 모순이 생기는 걸 보입니다. 네, 그럼 귀류법에 관한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증명은 귀류법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는 양의 정수 A, B에 대해서 B분의 A 꼴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분수 B분의 A는 기하분수, 즉 A와 B는 서로 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임의의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스몰 fx와 라지 fx를 각각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여기서 스몰 fx를 잘 보시면은 이게 다항식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xn승하고 a-bx n승을 곱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fx의 차수가 n차에서 2n차까지다 라고 하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fx의 분모는 n 팩토리얼인데요. 분자 부분을 잘 보면은 xn승의 계수는 여기 an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x2n승의 계수는 마이너스 bn승이 된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이제 좀 복잡하죠.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n차항의 계수를 cn이라고 하겠습니다. n차항의 계수를 c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fx가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고요. 이때 cj는 정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cj라고 하는 거는 분자에서 xn승하고 a-bxn승을 전개한 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뭘 증명할 거냐면 이미 n에 대해서 라지 f0가 정수다라고 하는 걸 보이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즉 n이 예를 들어서 n이 3인 경우에 대해서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이게 되면 임의의 n에 대해서 증명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이 3이라고 하면 스몰 fx는 정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C0, C1, C2가 0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이 3인 경우에는 이거는 3차 항에서 6차 항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C0, 상수항이나 또는 1차 항의 개수나 2차 항의 개수는 다 0이 되겠죠. 그래서 3보다 작은 경우에 CK는 다 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fx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여기서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그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정수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먼저 스몰 f0는 0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곱하기가 되니까 0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두 번 미분한 다음에 0 대입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두 번 미분한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3차에서 6차까지 있는 식인데, 이거를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차수가 2만큼 떨어지죠. x의 3승은 x가 되고, x의 4승은 x제곱이 되고, x의 5승은 x3승이 되고, x의 6승은 x4승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번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x항이 다 살아남아 있습니다. x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x에다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이제 네 번 미분한 거가 뭐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번 미분한 거는 차수가 4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면 3차 항은 4번 미분하면 0이 되고요. 4차 항은 상수만 남을 테고, 5차 항은 x가 되고, 6차 항은 x제곱이 남습니다. 근데 0을 대입할 거니까 5차 항과 6차 항은 0이 돼서 죽을 거고, 결국 남는 거는 4차 항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4차 항이 뭐가 되냐 하면 4번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한 게 이 4인데, 그거는 4차 항이 3팩토리얼 분의 C4의 x4승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4번 미분한 건 뭐가 되냐면 요게 되겠죠. 자, 그런데 C4는 정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3팩토리얼 분의 4팩토리얼은 요거는 4죠. 정수입니다. 그래서 F4의 제로도 정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6번 미분한 거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6번 미분하게 되면 x의 6승 항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C6 정수고 3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도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인 라지 F0도 정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 3인 경우에 F0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임의의 n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것도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라지 F0 더하기 라지 F파이가 정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증명하는데요. 먼저 라지 F0가 정수라는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라지 F파이가 정수라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부터 F0 더하기 F파이는 정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F0가 정수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방금 전에 했다시피 당시 fx의 k창, xk승의 계수는 n팩토리얼 분의 ck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 다항식은 n차에서 2n차까지 살아남으니까 n차보다 낮은 차수의 계수는 다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한 값을 계산할 텐데, k가 n보다 작은 경우에는 x항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다 0이 되고요. k가 n보다 큰 경우에는 k차 항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k차 항이 n 팩토리얼 분의 ck x의 k승이었으니까 이거를 k번 미분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n 팩토리얼 분의 ck 곱하기 k 팩토리얼 이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각각의 k에 대해서 fk의 제로의 값이 정수이기 때문에 결국 f0가 정수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f파이가 정수다라는 걸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이 등식으로부터 결론을 얻어내는데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대입해서 계산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x 이퀄 제로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우변은 fk 제로가 될 테고요. 좌변은 fk 파이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 fk 제로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fk 파이가 정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f 제로도 정수고 f 파이도 정수다라는 걸 보이게 됐고, 그것으로부터 두 개 더한 것도 정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 1이 증명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장 2를 보겠습니다. 주장 2는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fx sin x가 f0 더하기 f파이가 된다 하는 건데요. 먼저 f 더블 프라임 더하기 f가 스몰 f가 된다는 걸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이냐면 정의에 의해서 라지 fx는 이렇게 됐었죠. 이거를 두 번 미분합니다. 그러면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그거는 f에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하나씩 밀려서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에. 그리고 부호가 반대죠.
맨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의 n승에 f에 2n 플러스 2가 남는데 이렇게 2n 플러스 2번 미분한 거예요. 그런데 fx의 차수가 2n 차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2번 미분하면 이거는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게 되면 f 더블 프라임 더하기 f는 다 지워주가 남는 건 스몰 f만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하는 건 이제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등식을 보입니다. 바로 이 등식인데요.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바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미분한 것이 fx sin x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파이까지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좌변이 될 테고,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미적분하게 기본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f 파이 더하기 f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 2도 증명이 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 증명한 셈인데요. 이 등식에서 이 오른쪽이 주장 1에서 이게 정수라고 했었죠. 정수라고 했는데 0과 파이 사이에서 스몰 fx는 0보다 크고 sin x도 0보다 크죠. 그래서 이 적분의 이 안에 있는 부분이 다 0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분한 거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양의 정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왼쪽을 좀 더 잘 살펴볼 텐데요. 적분 구간이 0에서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x는 0에서 파이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fx의 정의를 보면 n 팩토리얼 분의 x n승 a bx n승인데, 여기 x a bx를 보시면 x가 0에서 파이 사이에서 x의 가장 큰 값은 파이일 때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a bx는 a일 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x 곱하기 a bx는 파이 a보다 작거나 같게 되고, 그리고 sin x도 0보다 큰 값이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적분은 뭐가 되냐 하면은 n 팩토리얼 분의 파이 a의 n승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근데 이거 상수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의 우변을 보시면 지금 n이 점점 커지면 이게 0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등식이 성립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팩토리얼 분의 cn승, 여기서 c는 상수예요. 그럼 이거는 0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커지면 이 값이 1보다 작아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의 정수라고 했는데 근데 1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되는 거죠. 이걸 모순이죠. 1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모순이 왜 나왔느냐? 그거는 파이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죠? 처음에 그렇게 가정했죠. 파이가 유리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나온 거다 하는 거죠. 따라서 파이는 무리수다라는 증명이 완성됐다고 하겠습니다. 네, 증명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설명 중에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 정지시키고 확실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증명의 줄거리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증명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증명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 보고 전체의 줄거리가 완벽하게 이해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증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사점인데요. 진실은 정면 돌파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틀렸다고 가정한 후 모순을 찾아내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주장이 맞다는 걸 증명할 때 그게 왜 맞는지 설명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직접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많은 경우에 직접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증명하려고 하는 결론을 부정한 후에 모순이 생긴다는 걸 보이는 간접적인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지혜를 통해 진리가 드러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사점인데요. 정확한 값을 몰라도 진실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파이는 소수점 아래로 반복도 없이 끝없이 이어지는 수라서 정확한 값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논리적인 사고와 규율법으로 파이는 무리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학은 단순히 계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은 정확한 값을 모른다고 해도
그 값이 어떤 것인지, 어떤 특징을 갖는지 논리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수학은 논리를 통해 진리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밝히는 사고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수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추론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인간의 지혜와 열망을 보게 됩니다. 계산기를 넘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면 이 증명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